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혹시요,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그냥 묻어만 두고 내가 나중에 아플 때 보장 잘 받을 수 있겠지라고 마음 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시대가 달라지면서요, 다양한 치료법도 등장을 하고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질환도 생겨나고 또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가입해놓은 보험 잘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보장은 없는지 체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에 내 리모델링의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도 보험을 올바로 선택하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특별히 유병자분들을 위한 플랜들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제대로 된 보험의 선택과 리모델링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방법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와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63-2662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고요. 자,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채팅 통해서도 저희와 소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이왕 보험 들고 가실 거라면 보장 제때제때 잘 받아보셔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내 보험의 리모델링 어떤 게 필요할지 오늘은 강진옥 전문가님과 체크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이제 보험을 왜 가입하시는지 또 그동안에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또는 10년, 20년 동안 보험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험금을 지급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가 리모델링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내 보험금 잘 받을 수 있나 볼게요. 보험 왜 가입하시죠? 네, 당연히 큰 질병이나 큰 사고가 생기면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그렇다면 정말 황망하거든요. 최근에는 또 보험료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자, 보험금을 잘 받는 보험 도대체 어떻게 가입하느냐? 저는 첫 번째, 친가, 외가, 형제까지 내 병력을 이 병력이 거의 90% 이상 형제간에 나누기는 하지만 유전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유전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질병에 취약하고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보이는데 그 부분을 간과한다면 내 보험금은 비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질병 족보를 한 3대만 만들어 봤어요. 할아버지가 폐암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는 건강하신데 큰아버지가 위암이 되셨고 우리 아버지가 폐암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도 자궁경부암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아들인 나는 암에 걸릴 수 있을까요? 저는 100%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쪽에 친가, 외가 쪽에서 이미 암에 대한 인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니까 실제로 가족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암이고요. 부모가 있을 때는 없는 사람보다 2배에서 5배, 형제일 때는 무려 9배까지 많다는 거죠. 근데 암이 무섭고 암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가족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의 변화와 나쁜 식습관, 그다음에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서 암 발병률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렇게 늘어난 증가를 보면 우리가 보험 보장을 좀 받아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 보험 어떻게 돼 있나 보면 대부분 보험 가입해 보면 암 진단비. 근데 여기에 또 소외감이 빠져 있는 암 주의하셔야 되는 거야. 소외감 제외. 이런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꼭 살펴보시고요. 암 수술비, 항암이 없는 암보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암 입원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진화된 암보험의 보장은 어떤 게 있냐면 재진단암이 있어요. 이거는 평생 암보험, 내 몸에 암세포만 나타나면 암보험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위나 십이지장, 대장에 건강검진에서 용종, 우리가 말하는 용종만 나오면 진단비를 주는 것도 있고요. 통증,
암의 통증 치료 완화를 시켜주는 치료비, 재활 치료비, 그다음에 말기암 때 호스피스 병동에 가거나 또는 집에서 요양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럴 때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표적 항암 치료죠. 표적 항암 치료, 요즘 방사성 또 그 양성자 치료까지 요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양병원. 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 보험에서는 지급이 안 되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 분쟁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금은 뚜렷하게 요양병원에 했을 때 돈을 주고 있고요. 중환자실도 주고 있어요. 자, 제가 이런 것을 이렇게 진화된 암 특약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내 기존 보험을 깨고 이거를 새로 가입하라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제가 볼게요. 한번 진화된 추가 비용 얼마나 될까 보니까 재진단암 1,000만 원을 하는데 여기 30세 요건 어린이 보험이에요. 어린이 보험이고 31세부터는 이제 건강보험으로 들어가 있는데 1,000만 원 재진단암 10,000원이면 되고요. 50세가 되니까 28,000원이나 돼요. 자,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이때는 재진단암 못 들어가요. 너무 비싸서. 그러나 이때 30세, 31세까지는 재진단암을 넣으면 첫 암에서는 못 받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받을 수 있고 물론 납입 면제되니까 보험료는 안 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대장 용종 폴립 되면 연 20만 한 번씩 나오는데 20만 원 나오는데 보험료도 이렇게 싸요. 또 통증 완화 치료비 연 50만 원에 500원, 1,000원도 안 되는 비용. 그리고 재활 치료도 10번, 5만 원씩 10번을 주는데 보험료 굉장히 쌉니다. 호스피스 병동 1,000만 원 주는데 1,700원, 1,700원. 요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가장 주목 많이 받고 있는 표적 항암. 자, 얘는 10년 갱신형으로 모든 보험사가 팔고 있는데 5천만 원을 주는데 30세 어린이 보험에서는 1,000원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50세가 넘어가면 6,900원. 물론 유병자일 경우에는 더 많이 받습니다. 건강한 사람일 경우에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방사선, 호르몬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생각보다 이 보험료가 어때요? 비싸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험에다가 요거를 고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집 가족력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어떤 방사선이 많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내가 조금 암에 대해 노출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필요한 보험을 특약을 골라서 가입을 하시면 준비하시면 기존 보험에 아주 알차게 암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렇게 암 진단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암보험은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암 다음에가 뭐냐 대표적인 게 이제 뇌혈관 질환이에요. 뇌혈관, 심장, 허혈성이 아니라 이거는 심장입니다. 자, 당뇨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국민의 노인 50대 이상의 한 80%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거든요. 요즘에 치매도 부각이 되지만 자, 이런 사람들은 심장, 뇌 쪽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라는 진단비가 있는 경우에는 뇌 질환을 100% 보장을 받는데 그동안에 급성심근경색의 가입률, 보험을 가입한 가입률은 90%였어요. 그런데 보장을 받는 사람이 9%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이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뚜껑을 딱 열어놓고 심장질환을 보니까 오히려 이게 56%밖에 안 되고 심혈관 질환이라는 진단비를 가입을 했을 때 심장질환을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뇌혈관을 한번 볼게요. 이게 뇌출혈이거든요. 출혈. 어떠세요? 이게 지금 총 10개의 항목을 질병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3개. 그나마 많이 준다고 하는 뇌졸중이 4개예요. 그래서 뇌혈관은 지금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심혈관을 볼게요. 급성심근경색 요거 3개밖에 없어요. 이거 다 보장 제외죠. 그리고 허혈성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11개 항목 중에서 6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심혈관 질환을 넣었을 때 우리가 심장 질환, 대표적으로 빈맥, 그다음에 심방세동, 부정맥, 심부전 이런 것까지 보장을 다 받기 위해서는 내가 허혈성보다 더 넓은 심장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되는데 옛날 거, 자, 또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실제로 허혈성이 55.2%밖에 안 된다면 기타 심장인데 기타 심장 중에 대부분은 부정맥이에요. 생각보다 주변에 부정맥을 가지고 계신 분 많거든요. 자, 또 있어요. 심장 질환에서. 이런 우리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 중풍,
저 중풍이라고 해서 뇌졸중에 후유증이 와서 몸 한쪽을 자유롭게 못 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런 후유증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진단비를 준 거라고는 뇌졸중 진단받았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 뇌출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보장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경증일 때도 1억을 보장해줘요. 1억을 보장해 주는데 솔직히 50세가 넘어가시면 1억 안 주고 4천만 원밖에 안 줘요. 40세 이전에만 1억을 주는 거예요. 왜? 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1억을 다 받고 싶고 50대 넘어갔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할 확률이 너무나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젊었을 때 보험을 가입해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보장을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어요. 30대 때 이것을 우리 집 가족력이 있다. 그럼 이런 걸 가입하시면 정말 몇천 원 안 되는 돈으로 1억을 보장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게 경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증까지 갔어요. 그러면 다시 1억을 또 추가로 줍니다. 추가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력이 2대 질환 이런 쪽으로 우리 집에 가족력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챙겨서 미리미리 가입하시는 거를 정말 강요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뇌혈관 질환 뭐가 돼 있나? 옛날 보험을 한번 볼게요. 뇌혈관 질환, 뇌출혈. 이 뇌출혈이 70% 이상이 가입이 돼 있어요. 뇌출혈이. 그리고 간간이 뇌졸중이 있고 최근에 방송을 막 이슈화되면서 뇌혈관 질환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7대, 16대 질환에 심장 질환이 얼마 정도 돼 있냐면 100에서 300? 요 정도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증권 분석을 할 때 보면 거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 진화된 뇌혈관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다는 거냐. 뇌혈관 질환이 되게 많고요. 뇌혈관 질환을 통원할 때도 10만 원씩 준대요. 수술비도 당연히 2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줍니다. 혈전 용해제. 자, 내가 뇌경색이 막혀서 급하게 119를 타고 골든타임에 응급실로 가서 CT를 찍었더니 막혀 있는 거예요. 자, 그 혈전을 막힌 것을 녹이는데 이게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 주는데 각각 1,000만 원도 줘요. 근데 이 보험료가 뒤에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1,000원도 안 하는 보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로봇 또 재활 지원비 이것도 주고요. 뇌동맥, 뇌동맥류 수술, 뇌심장 이런 것들을 다 주고 있고 또 내가 뇌졸중으로 내가 몸을 못 쓰고 있을 때 100회 동안 가사도우미까지 주는 특약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옛날에 보험을 이걸 다 가입해 놓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뇌혈관으로 수술을 했다면 여기서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나는 보험을 가입했는데 정작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장을 한번 볼게요. 뇌혈관 질환 아까 그 뇌혈관 질환을 보면 비용을 한번 볼게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어린이 보험에서 5,500원이고요. 어린이 보험 아니면 7,200원. 50세 15,000원이 나와요. 차이가 3배까지 늘어났어요. 3배. 그다음에 통원비 10만 원씩 주는 게 600원, 700원. 요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뇌혈관 수술비 1,000만 원도 1,200원, 1,600원, 2,000원밖에 안 하죠. 혈전 용해제 500만 원 주는데 얼마요? 300, 400원. 이런 특약이 지금 새로 나와 있는데 나는 몰라. 나는 이미 다 가입했으니까 하고 뚜껑을 그러니까 생각을 닫아 놓으시면 안 돼요. 내 동맥류 수술을 100만 원 할 때 이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비파열 수술할 때 1,000만 원에 보험료가 이렇게 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한테는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것은 가족력이 있는 집에는 이거 100% 나옵니다. 뇌동맥도. 가사도우미도 100회를 주는데 700원, 1,700원밖에 안 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슈화 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상해 뇌출혈이에요. 근데 이게 1,000만 원을 받는데요. 30세에도 3,800원이고요. 50세인 사람은 이게 8,800원이에요. 거의 굉장히 비싸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상해로 넘어져서 뇌가 깨져서 피가 나는 거예요. 이거 뇌출혈이잖아요. 아파서 안에서 터진 게 아니라 다쳐서. 근데 이게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머리 뇌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상해로.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수술 한 번 할 때마다 뇌수술하면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 이게 생각보다 주변에 많다는 거죠. 저희 주변에도 고객들도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는데 현기증이 나서 휙 도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잡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스팔트에 그냥 80kg 되는 몸이 그냥 쓰러지니까 머리가 그냥 터지는 거죠. 그래서 뇌출혈이 생겨서 큰 장애를 입고 계신 분도 실제로 있거든요. 이런 보장들이 없다가 최근에 많이 생겼어요.
혈관 질환, 심장 볼게요. 급성 심근경색. 그나마 조금 주는 게 허혈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심장 질환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허혈성 심장 질환, 심근병증, 죽상경화증 이거는 뇌동맥이에요. 뇌동맥인데 동맥류에서 있고 심혈관 질환, 특정 심혈관 질환에서 보세요. 기타 급성 허혈성, 만성 허혈성, 빈맥, 그렇죠? 심방세동, 부정맥, 심부전 이런 진단비도 주고요. 혈관, 폐쇄성 심장 폐질환, 대동맥류 박리, 식도 정맥, 위정맥 어마무시하게 큰 혈관 수술을 지금은 다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 심장 염증 질환, 그다음에 심장 판막 이런 것들을 전부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진화된 현재의 보험이에요. 그런데 나는 단순히 요거 그나마 이게 없다면 급성 심근경색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은 빵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조금만 내가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허혈성 진단비 3,000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 심근병색 2천만 원 하는데 여기 어린이 보험에는 없어요. 31세부터 3,000원 요 정도 해요. 동맥경화증 이거 워낙 많다 보니까 100만 원밖에 안 줘요. 보험회사도.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7,000원, 9,000원 보면 30세인 사람보다 거의 2배의 돈이 또 올라가고 있죠.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 심장, 심방세동, 빈맥 이런 것들을 받으실 때 1,000만 원을 주는데 돈 7,000원 정도만 있으면 준비할 수 있거든요. 어린이들은.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7,000원, 8,000원이면 되고요. 50세이신 분은 10,000원대면 돼요. 4대 혈관 1,000만 원 하는데 5,300원, 10,000원 정도 되고 있어요. 자, 이게 30대임에도 5,000원이 나왔다는 이 수술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보험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험료가 비싸. 이게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 집에 가족력이 있어? 그럼 난 요 특약만 골라서 가입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 돼요. 심장 염증 질환도 500을 주는데 엄청나게 싸요. 근데 이게 가족력이 있어요. 협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보험을 딱 가입해놓고 끝내지 마시고 부탁드리는데 이런 내 가족력이 해당되는 게 있다고 하면 여기서 고르세요. 이 특약이 모두 한 보험증권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전문가를 통하시면 이렇게 저렴하게 원하는 보장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 볼게요. 옛날에는 일회성 3종 수술비 5종 주요 성인병이라고 해서 한 13개의 질병만 줬어요. 근데 요즘은 1에서 5종인데 1에서 5종은 관열 수술이 많다는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병이 어디까지 늘었냐면 123대까지 늘어났어요. 이거 수술비 반복 지급되고 있어요. 또 하나 5대 기관 수술비 이것도 반복돼요. 어디는 최초만 주는 회사가 있고요. 매년 반복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심 가지시고요. 급성 간염도 돈을 줘요. 당화혈색소 나오면 진단비도 주고요. 만성 당뇨 합병증도 주고요. 로봇 수술할 때도 돈을 준대요. 인공관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고 요즘 척추 많이 하시잖아요. 그 척추 같은 것도 여러분의 아주 척추 쪽으로 많은 그 보장을 해놓은 보험사도 있어요. 그러면 유별나게 우리 집은 척추 쪽에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특약을 골라놓으시면 보장을 반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보면 현재 또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납입면제예요. 납입면제. 옛날 보험은 다 80% 이상 후유장애예요. 실제로 저희 집에서 뇌졸중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그 보험에서 뇌졸중 진단비 받고 해당되는 보험료만 빠지고 나머지는 지금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뇌졸중이 생겼다면 모든 거 보험료 안 내도 되는 거죠. 어린이 보험은 여기에 또 거 있죠. 갑상선암까지. 갑상선, 경계성, 기타 피부 들어가고요. 뇌졸중이 아니라 여기는 뇌혈관.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라 허혈성 이렇게 해도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면제가 되는데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갑상선암이에요. 어린이 보험에서. 이 갑상선암으로 해서 납입면제 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어른들 보험에서는 뇌졸중, 암 당연히 되고요. 모든 암입니다. 4대 유사암만 빼고 급성경색, 말기 간질환, 폐질환 요거는 제가 빼더라도. 그런데 유병자 보험까지도 됐어요. 유병자 보험도 똑같이 이게 과거에는 이게 뇌출혈이었는데 지금은 뇌졸중. 똑같이 일반 보험처럼 지금도 납입면제가 됩니다. 사실은 이 납입면제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암이나 뇌졸중에 대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진단만 받으면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납입면제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너무 좋아진 유병자 보험.
네, 납입 면제 정말 좋아졌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뇌출혈만 보장이 되는데 지금은 뇌졸중도 되고요. 뇌혈관 질환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60세가 넘어가면 이게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발 60세 이전에 50대, 40대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도 계속 강조해드리죠. 123대 수술비를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되는데 일반인은 2천 되거든요. 한 보험사에서. 근데 유병자는 1천만 원을 줘요. 근데 내가 2천만 원 갖고 싶으면 2개의 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그 비용이 뭐 비싸냐? 안 비싸요. 정말 2, 3만 원이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병자에서는 조건이 이제 335, 뭐 325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 우리 또 백주선 전문가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 겁니다. 다음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달려왔거든요. 달려왔는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은 남편 보험인데 몇 살이냐면 현재 68세이고요. 보험을 가입하실 때 56세였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증권을 주실 때 무슨 말씀을 해요?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왜 오르나 봤더니 전 보험이 사망보험금 뺀 모든 보험이 다 5년 갱신형으로 돼 있고 80세 만기예요. 그러면 이분은 5년마다 돈이 오르는데 80세까지 내야 되는 거죠. 지금 31만 9천 원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보험을 제가 컨설팅하면서 놀란 게 이분은 고혈압과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고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고 계시고 현재 보험료 90만 원을 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화 오면 하다 보니까 전부 10년 갱신형짜리였고요.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5년 갱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면 지금 4만 8천 원, 5만 2천 원이지만 이게 어마무시하게 오른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당뇨약과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뇌혈관 허혈성. 자,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병자 보험에는 저게 가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뇌졸중도 되고 뇌혈관도 된다고 그랬어요. 유병자에. 그래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는데 제가 도와드린 게 어떻게 도와드렸냐면 90세, 여기는 비갱신입니다. 90세로 보험료가 90만 원에서 30만 원을 줄였는데 자, 여기에 지금 일반암 3천에 남성 생식기암 1,000만 원이니까 전립선 암이면 4천만 원 나오죠. 재진단암 넣었고요. 표적암 3천 넣었고 뇌졸중, 허혈성 넣었어요. 그리고 수술비도 2천 넣었어요. 이렇게 다 넣고 112대 수술비 넣고 5대 기간 수술비 넣었는데 30만 원밖에 안 돼요. 60만 원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되던 것들이 보장을 다 늘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장을 받을 것이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것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돈을 많이 내신다고 보험을 많이 보장받는 건 아니고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보험료를 90만 원 내고 계시니까 나는 보장 다 잘 받고 있어 라고 알고 계셨다가 깜짝 놀란 사례이거든요. 또 하나 볼게요. 이것도 사례인데요. 뇌경색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보험금이 빵원 나왔대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언니가 가입하면서 내 것도 가입했는데 내 보험 어떤가요? 하고 문의 주신 거거든요. 지금 74년생이니까 47살이고 38살에 가입하셨어요. 38살이면 정말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것도 보니까 전 보험이 3년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년도냐면 12년도에 가입할 때 21만 원이었는데 8년, 9년 됐는데 5만 7천 원이 올랐어요. 아직 여자 나이 47세는 그렇게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7천 원이면 계속 오르는 그 보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보장 내용이 더 황망했다는 거죠. 여기는 사망보험금이 1억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질병 후유장애도 80% 이상 고도장애만 있고요. CI로 자, CI 보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중대한이 붙는데 여러 가지 질병을 넣어놓고 그중에 한 개만 해준다는 거죠. 한 개만 해주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러면 중대한이 아닌 가장 많이 받는 게 암이라는 거죠. 근데 갱신형으로 또 있었어요. 아까 갱신형이 있다 보니까 갑상선암 600만 원, 기타 피부와 이거 관절 수술비 이것도 갱신형, 이것도 갱신형. 전부 갱신형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싹 바꿔서 재장애 2억에다가 그다음에 고도장애 3천이 아니라 질병 후유장애 90세 보장받는 3%부터 보장받는 말하자면 우리가 치매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3천을 넣었고요. 5대 고해감, 일반암에 5천,
생식기암, 예를 들어서 여성 난소암이 걸리면 7천까지 나오는 거죠. 위암도 넣어놓고 그리고 2천 넣어놓고 재진단암 넣고요. 표정항암은 5천까지 넣었어요. 왜냐하면 47살이지만 굉장히 건강해요. 질병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장들을 다 뇌혈관 진단비 2천에 심혈관 진단비 1,000 다 넣었거든요. 근데 보험료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줄었죠. 26만 8천 원짜리가 16만 9천 원, 10만 원이 줄어들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급하게 막 쭉 달려왔는데 그러면 도대체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하라는 거냐. 제가 딱 하면 보험을 가입하시면 제일 먼저 보험증권을 꺼내 놓으시고 우리 친가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질병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다음 외가,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그 어머니, 이모나 외삼촌네 그 형제들의 가족 병력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가족 어떤 질병이 있으셨나에 대한 걸 꼭 확인하시고요. 더불어 나의 현재 건강 상태, 식습관 야채를 잘 안 먹는다든지 또는 특별히 운동을 안 한다든지 이것 또는 저는 직업의 위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업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방사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나에게 몸에 해로운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존 보험 장단점 분석하지만 이런 부족분 새로 나온 보장이 너무 많아요. 이 새로운 보장들을 추가하셔서 채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꼭 여러 보험사라고 그랬어요. 한 보험사에 저희가 지금 설명했던 그것들이 다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A, B, C, D 여러 보험사를 전체를 놓고 그중에서 나한테 맞는 특약들을 하나하나 골라서 가입하신다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은 유지하시면서 추가로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여기에 필요한 부분만 넣는다면 그렇게 금액 부담 없이 내가 보험금 잘 받고 힘들 때 힘이 되는 보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시청자분들도 증권 꺼내 오셔가지고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셨을까요? 요즘은요, 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거의 찾기가 힘들다고 하고요. 그런데 보험이 있기는 있는데 보장이 좀 부족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시고 묵혀만 두신 분들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지금 강의 보시면서 내 이야기인데 혹은 내가 좀 없는 보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3153-2662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실시간 문자 들어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2899님께서 55세 남성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암이랑 뇌 쪽 허혈성 진단비, 이 3대 진단비를 좀 가져가려니까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싸니까 실비만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데 전문가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실비만 그러신 분 많아요. 50대 넘어서 보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보험 못 하겠다. 실비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함정이 있어요. 실비가 올라가는 증가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제 그 부담감을 느끼시냐면 60대가 넘어가면 저희들한테 연락 오는 게 실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착한 실손 전환도 이 부탁을 드리지만 권유를 하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70, 80 또 하나는 실비는 100세까지 보장받으면 100세까지 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진폭이 부담이 된다 해서 실비를 유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대체하는 게 사실은 진단비가 50대 넘어가면 특히 남성분들한테는 너무 비싸요. 그런데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저는 수술비라고 생각해요. 근데 수술비가 과거에 13개, 14개만 보장된다면 안 되겠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은 123대까지도 우리가 질병을 여러 가지 그것도 매회 주기 때문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다 수술비 되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커버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네, 실손 보험으로 괜찮겠지. 이것도 지금 이야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단비가 너무 비싸서 걱정이신 분들은 수술비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른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준욱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이제 한 주만 지나면 금방 6월이고요. 우리가 1년의 절반을
보내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1년을 보내버릴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의 보험, 리모델링의 타이밍 지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래 전화와 문자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령 정리해 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올바르게 보험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라고 합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여러 가지 궁금증 있을 텐데 아래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메시지 통해서 저희에게 또 여러 가지 보험 관련된 궁금증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백수원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죠. 뭐 우리가 보험을 잘 선택한다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아플 때 내가 생각만 한 것보다 좀 보장을 못 받으면은 그것만큼 좀 서운한 것도 없는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좀 기준을 세워볼게요. 보험을 잘 선택하는 그 기준이랄까?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험을 선택하는 정확하게 정답입니다라는 기준은 사실 없어요. 그 개인마다 성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아픈 데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은 주변에 내가 원하는 보험을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오늘 이제 안내해 드릴 거는 그래도 방송을 보시고 많이 문의 주시는 시청자님들이 대부분은 약을 복용하거나 경증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을 선택하실 때 약을 복용하거나 내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유병자 보험인가? 라는 거에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시고요. 그다음에 갱신형과 비갱신형. 대부분들이 갱신형은 나쁘다고 하고 비갱신형은 좋다고 해요. 맞죠? 그런데 연령에 따라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금액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비갱신형이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병력이 있으셔서 유병자 보험을 선택할 때도 요즘에는 유병자 보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325라고 해가지고 과거부터 나왔던 초창기 유병자 보험도 있고요. 요즘에는 333, 335 또는 5만 보는 유병자 보험, 다양한 유병자 보험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건에 따라서 보험료의 비싸고 적고가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하나의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해지 환급금이 있어요. 그래서 해지 환급금이 보험료 납입할 때마다 차근차근 존재하는 거는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험을 선택하는 날짜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사실 해지환급금이 전혀 필요 없는 연령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뭐 10%형이냐 50%형이냐 표준형이냐 이런 거 염두에서
이제 보험을 선택하시면은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런 기준을 기억해서 오늘 방송 한번 끝까지 해볼게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또 문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를 딱 받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프시거나 네. 한 50은 넘으신 분들이요. 맞아요. 보험이 있으신데도 저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혹은 좀 보장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라고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의 사례를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 방송에 대부분 문의 주시는 시청자님들의 이제 성향이 예, 일단은 50대가 넘어가시고요. 맞아요. 많게는 사실은 70 중후반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70 중후반 넘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보험을 선택하지 말고 굳이 선택한다면은 뭐 치매나 간병 정도인데 그래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다 보니 유병력자라고 하면은 입원이나 수술 또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약만 먹는 분들도 다양한 유병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유병자분들 실제로 저희 방송 보시고 저희 쪽에 상담 요청하셨던 많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이제 도움을 드렸던 내용으로 한번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가 59세 여성분이신 것 같네요. 이분 네. 살짝 보니까 약도 드시고 네. 지금 원하는 보장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이제 저 요청을 하신 게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네. 드리자면은 2019년도에 이제 4월경에 디스크로 입원하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혈압약이랑 고지혈증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방송 보시고서 암이랑 뇌 허혈 중요하다고 해서 진단비랑 같이 3대 진단금을 준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병력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쵸? 입원도 했고 수술도 했고 약도 복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무조건 유병자 보험으로 선택할 거냐?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제 드렸던 컨설팅을 좀 예시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서두에 첫 번째 그랬죠. 갱신형을 할 거냐, 비갱신형을 할 거냐 선택한다고 했을 때 사실 갱신형은 과거에는 3년 갱신, 5년 갱신 이런 것만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20년 갱신, 25년 갱신, 30년 갱신. 사실 비갱신형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갱신형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갱신형을 선택할지 비갱신형을 선택할지 선택해야 되는데 고객님께서는 시청자분께서는 저희한테 나이가 자는 한 20년 정도만 보험료를 납입하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갱신형으로 선택하시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갱신형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래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선택하는 거는 서로 이제 상호 협의하에 이제 그거는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암과 3대 진단금을 선택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입원하고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2019년 4월이에요. 그러면은 2020년, 2021년 2년은 지나셨네요. 입원 수술에. 그러면 325 보험에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암과 이대 질환을 전부 다 325로 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암보험은 이 고지의 내용들을 다 고지하고도 표준체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가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약을 드시는데도 건강체가 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암보험은 표준체 암보험을 좀 더 알아보셔가지고 몇 군데 있으니까 표준체 암보험을 제안을 드렸고 이대 질환은 혈압과 당뇨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대 질환에 대한 거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은 어떤 유병자 보험이 좋냐? 325보다는 333, 335가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어찌됐건 333에서 3년 이내 입원 수술에 걸리기 때문에 325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시게 되셔서 일단 325 보험도 보험회사마다 보험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보험을 선택해 드렸죠. 그래서 암은 표준체로 유병자 보험은 325 보험으로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거 몰랐으면은 그냥 나는 병력 있고 그쵸. 약 먹으니까 당연히 유병자로 전부 다 가야지라고 했는데 보험료가 좀 낭비가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는 또 나이가 더 있으세요. 70세 여성분이신데 이분도 약 드시네요. 네. 어떤 보장 원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10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당뇨약만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계셨는데 암보험과 치매보험을 요청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당뇨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아픈 게. 근데 사실은 70이 넘어가면은요, 보험회사는 오히려 건강하다고 하시는 사람들 더 싫어해요. 왜냐? 지금 아프지 않지만 조만간에 뭔가 아픈 부분이 터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조언을 드렸던 거는 일단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에 저는
10년 갱신형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20년, 30년 한다는 거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암 발병률도 사실은 80세 이전에 더 많이 발생되니까 그때 보험료를 좀 줄여가지고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갱신형과 갱신형은 10년 갱신형으로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약만 먹으면은 암보험을 표준체로 가입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물음표가 또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무서류 암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약을 먹거나 뭐 해도 암보험 표준체로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들이 몇 군데가 갖고 있는 게 65세가 넘어가면 또 안 받아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병자 보험에 암보험을 선택하게 됐죠. 근데 암만 지금 약만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325 이런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333이라고 하는 가성비 있는 보험회사의 선택을 드려서 또는 그 간편암이라고 있어요. 실버암이라고 하는 그런 암을 선택해 드렸고, 그래서 이제 치매 암보험은 333이나 실버 암보험을 선택하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긴 했고요. 그다음에 치매보험도 문의를 하셨는데 예. 저는 치매보험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혜택에 비해서. 그래서 최근에 나온 간병인 보험 있잖아요. 그걸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간병인 보험도 만약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선택하신다면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70세까지 받아주는 66세 이상의 간병인 보험을 해주는 게 사실은 한도가 줄여가지고 이달이 지나면 확 줄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암보험은 사실은 실버암으로 제가 해드렸고요. 치매보험보다는 간병인 보험을 선택하게끔 권해드려서 보험료 그렇게 과하지 않게끔 해가지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와, 나이가 70세면 사실 보험 가입이 제대로 될까라는 좀 의문도 들었는데 암보험도 됐고 네. 치매 보험보다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면 간병인 보험이 낫다라는 해결책 주셨습니다. 남성분들도 챙겨주셔야죠. 50대 남성분 이분도 좀 수술을 하신 것 같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 정말 흔히 많이 발생되는 질환들이에요. 왜냐?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분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고객들이 예. 놓치는 게 건강검진할 때 용종 제거한 걸 잊어버려요. 용종 제거는 수술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너무나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수술보험금을 줘요. 그렇다고 하면 수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으셔야 되고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8월에 건강검진하면서 대장용종 절제술을 받으셨고요. 현재 약 복용 중이시고 또 19년도 10월에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위해서 입원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문제가 이틀을 입원한 이유가 특별하게 아파서가 아니고요. 실손보험으로 뭐 내시경이나 이런 걸 처방받을 수 있다, 실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이틀을 입원하셨는데 이게 독이 되셨어요. 왜냐? 이분이 원하셨던 거는 3대 진단금과 수술보험금을 원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틀을 입원하면서 보험금 실비 청구가 된다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은 단순하게 건강검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위험이나 또는 다른 질환들에 대한 처방이 내려지게 되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틀을 입원한 게 병원에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질병으로 질병 코드가 나왔어요. 본인은 모르세요, 전혀. 예.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진료 차트를 보니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나와서 일단은 유병자 보험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용종 절제한 거는 2년이 지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19년도 10월에 건강검진 받으면서 이틀 입원한 게 문제가 되신 거죠. 2년 이내 입원 수술에. 네. 그래서 일단 이분도 제가 이제 처방을 드렸습니다. 유병자 보험이 어렵긴 하지만 여기 안에 또 하나의 팁이 있는 게 일단 갱신형과 비갱신형 선택하는 거는 향후 수익이 저하되는 거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비갱신형을 선택하셨고요. 그다음에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치 암보험을 다 고지하고 가입했는데 대장용종 절제한 것 때문에 3년의 부담보가 잡히셨습니다. 근데 3년 부담보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을 하셨고 유병자 보험에 가입이 거절되셨는데 최근에 몇 군데 회사들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분명히 거절이거든요. 그런데 예. 설사가 동반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차트로 제출을 하면서 회사가 인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에도 차이가 나네요. 네, 325 이런 거에 걸리시는데 일부 회사들이 면책으로 해주고 이런 거는 봐줄게 하는 질환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하나하나 나한테 맞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꼭 체크하셔야 될 거는요. 네. 실비로
건강검진 비용이 청구가 된다? 나는 아프지 않았어? 아닙니다. 병원의 차트에는 그렇게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보험이 준비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 용종절제 하나의 수술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와, 우리 50대 남성분 정말 흔하디 흔한 대장 용종 제거하시고 어디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건강검진 받고 입원하셨는데 네. 억울하셨잖아요. 그 억울함을 서류 처리로 좀 풀어주신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만나보고 있잖아요. 네. 유병자분들이 참 많고 유병자 되기도 쉬운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병자 보험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눴으니까 간단하게 하나씩만 짚어드리고 네. 디테일한 거는 저쪽에 방송에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유병자 보험이 325만 있었어요. 그리고 갱신형만 있었는데 지금은 비갱신형도 되고요. 325 보험료보다 보험도 저렴한 333도 있고 335도 있고 325보다도 가입이 안 되는데 다른 걸 좀 더 비싸더라도 가입하고 싶을 경우에는 뭐 5년 이내 뭐 하나의 질문만 보는 경우도 있고요. 3개월 이내, 1년 이내 질문만 보는 보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병력의 상태에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은 나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나한테 유리한 보험을 선택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거의 50대 이상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가성비 플랜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떤 플랜을 딱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유병자분들도 보험을 선택하실 때 과거에는 정해져 있는 틀에서 했지만 지금은 나의 상황에 맞춰서 좋은 전문가들을 만나신다고 하면은 딱 맞는 그래도 가입이 어려웠었는데도 통과되는 그런 보험들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고 혹시 궁금하시다면 문의 주시면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병자 되기 참 쉽습니다. 오늘은요,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50대 넘으신 분들, 유병자라도 유리하게 보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백수원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간 함께 했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전화 문자 통해서 언제든지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자, 실시간 문자가 들어와서 한번 상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지금 왔습니다. 3397님께서 테마플랜 ABC 보시고 지금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39세 직장인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집 외할머니랑 저희 어머니가 모두 협심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시라고 하네요. 제가 그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없을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자, 강진욱 전문가님께 질문이 온 걸 보니까 아마 강의를 보신 것 같아요. 자, 이런 분 어떻게 되시는 걸까요? 전화 잘 주셨어요. 가장 제가 아까 여러 암, 뇌혈관, 심장 질환을 했는데 최근에 많이 열린 게 심장 질환 쪽입니다. 특히 혈관 질환 또는 그 부정맥, 빈맥, 심부전 이쪽으로 많이 열려 있는데 협심증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거의 90% 이상 유전되는 게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9세라고 하는 걸 적어주셔서 너무 다행이신 게 이게 40세 이전에 가입을 하시면요. 이게 만약에 뇌졸중으로 내가 몸을 잘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즉 중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 되면 1억까지도 나오고 그런 걸로 해서 내가 재활을 하실 수 있어요. 재활비도 요즘 많이 비싼데 그 협심증 되고 부정맥 다 되고 요거까지 수술비까지 다 넣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40대 이전에는 많이 비싸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비슷하게 설계를 해봤는데 5만 원 안쪽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보장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다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제대로 된 설계와 보장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력으로 약을 드시면은요, 40세 이전에 가입하시는 게 정말 유리한데 다행히도 30대라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1억 원 플랜 어떤 건지 한번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자도 와 있습니다. 다음 문자 0771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는 작년에 대장 용종을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도수 치료까지 한 6번에서 7번 정도 받으셨다고 해요. 자, 제가 방송에 나온 종합적인 보험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사소하게 치료를 받으셨는데 백수원 전문가님, 이분은 좀 오늘 소개해 주신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일단 용종 절제하신 거에 대해서 인지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도수 치료를 보험회사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척추계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도수 치료 받으셨다면 실손은 거의 거절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실손은 있으실 것 같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종합적인 보험 준비하시는데 상해와 관련된 담보 빼고는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용종을 절제했기 때문에 용종 절제 수술을 받았다고 유병자 보험 선택하지 마시고요.
도수치료 또 7번 정도 받으셨다고 해서 유병자 보험 선택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표준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때 다 고지를 하시게 되면은 용종을 절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절제를 안 됐으면은 그 부분을 정기간 부담부를 잡아요. 근데 제거를 했기 때문에 2년, 3년 또는 한정적으로 몇 년 동안만 제약을 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내할 수 있다면은 암은 그렇게 종합보험에 넣으시고 나머지 이대 질환이나 이런 것들 다 준비하시면 되는데 상해와 관련된 담보는 분명히 제약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추후에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 직업만 고지하는 운전자 보험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거기에다가 상해와 관련된 특약을 넣으시면은 충분하게 나한테 맞는 플랜을 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대장 용종 제거를 하시고 도수 치료까지 수차례 받으셨어도 유병자로 갈 필요 없다고 하고요. 건강치료도 가져갈 수 있는 보험 지금 열려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보험 플랜 19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